롯데 일부 계열사에서 시행 중인 성과연봉제를 보면 상위 등급을 받을 경우 110에서 120%가량을 돌려받지만 최하위 등급은 성과급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기본 연봉마저 깎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초 사장단 회의에서 던진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는 곧 성과 중심 HR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수적 인사체계로 불려왔던 롯데가 마침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겁니다.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인사제도 개편의 흐름과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산부 윤진현입니다. 롯데의 인사 개편은 2011년 그레이드 제도 도입 이후 약 10여 년 만입니다. 당시 부장, 차장, 과장 체계를 수석, 책임, 실무자로 바꿨지만 본질은 여전히 연공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단순한 직급 조정이 아니라 성과와 직무 가치가 임금과 승진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죠. 국내 대기업 가운데 사실상 전면적 성과주의 개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 호봉제 중심의 연공 서열 문화와 결별하고 GL, 그로스 레벨과 JL, 잠 레벨을 기반으로 한 직무 중심 체계를 꺼내든 겁니다. GL은 조직 내 업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JL은 직무 난이도와 중요도를 평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GL이라도 JL에 따라 보수 수준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기존처럼 연차와 호봉이 올라야 연봉이 늘던 구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성과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일부 계열사는 계약 연봉의 일부를 변동 성과급으로 적립한 뒤 고과에 따라 차등 환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으면 110에서 120%가량을 돌려받지만 최하위 등급의 경우 성과급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기존 연봉마저 깎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롯데지주에서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개괄과 제도의 기반을 다졌다 한들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각 계열사가 구성원들과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한국근로기준법상 순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조건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일 경우 근로자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직급과 보상체계 개편은 임금과 승진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법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각 계열사는 직무 기반 HR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 그리고 평가체제에 대해 고지하는 기간을 갖는 거죠. 이후 업무별 중요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직 내에서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가리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이 중요성 평가는 추후받게 될 성과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중요성 평가 절차까지 마치면 내부 동의율 조사를 갖습니다. 이후 동의율이 과반을 넘기면 그 다음 달부터 본격 제도를 도입하는 구조입니다. 롯데지주는 오는 2026년까지는 전 계열사의 직무 기반 HR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대홍기획,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웰푸드, 롯데백화점 등이 제도 도입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각 부문의 핵심 계열사에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이달 초 유통 부문에서 롯데백화점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자 유통군 내 기타 계열사 역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및 슈퍼, 롯데홈쇼핑 등의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롯데마트의 경우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각 계열사별 업무 중요도는 각기 다릅니다. 즉 핵심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롯데백화점이 GL 1등급부터 GL 4등급의 구조를 확정했다 하더라도 롯데마트를 비롯한 기타 계열의 등급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 구조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을 강제 적용하는 것보다 각 계열사 스스로 적합한 방식을 마련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동일 그룹인데도 평가 체계가 다르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생산처럼 성과 지표가 명확한 직무와 달리 지원, 연구 직무는 평가가 모호합니다. 내부 중요도 평가 과정에서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서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반응은 실제로 동의율 격차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롯데백화점은 무려 90%대의 동의율을 기록한 반면 롯데웰푸드의 경우 도입 기준인 과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 측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착륙을 위한 보완 장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연례 점검 체계입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집하고 분석해 피드백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직무 중후도 평가 절차, GL, JL, 세분화 수준 등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혼선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음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제도 도입은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 내리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성과주의가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지 롯데의 인사실험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흥미진진한데요. 지금까지 더벨 윤진현이었습니다.